안녕하세요. 직경 홍선생 한명입니다. 오늘이 착공일인데 간밤에 비가 미친듯이 와서 내일부터 공사하기로 했습니다.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있는데 일단 현장에 시공해 주실 분하고 건축주하고 만나서 일단 좀 계획을 좀 세우고요, 그렇게 일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여기 강화도요, 뒤에 보이시죠? 엄청난 갯벌이 제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축하해야 될 날입니다. D-Day입니다. 오늘 드디어 공사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첫 삽뜨기가 힘들어요. 아무튼 밥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이 수도는 어떻게 될까요? 수도 신청했는데, 뭐, 방역이에요? 예. 근데 이게 어디다 놔야 되잖아요. 토목을 끝내고 놔야 되는데, 거기 보면 주차장 옆에 조그맣게 공간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놀까,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토목 전에 그냥 안으로 끌어들이잖아요, 지금. 네. 계량기가 밑에 있더라도. 그러니까요. 계량기는 밑에다 여기. 예, 그러니까요. 여기 여기다 놓고 계량기 밑에 놓고서. 선만 따서 올렸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다 까야 되잖아요, 선생님. 이게 조그만 거는 못 가는데 이거는. 다 써요? 나중에? 아니, 깨서 다 깨야지. 버려야 돼요? 아니면 그냥 써요? 이거는 해서 조사도 예, 안에다 넣어. 옹벽 안에다 넣으면 되잖아요. 넣으면 되죠. 예. 오히려 이게 좀 작게 쪼개서 예. 이렇게 넣어버려야 돼. 이게 애매해요, 사장님. 일자가 아니어갖고.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가는데. 네. 어찌됐든 여기 싹 걷고. 한 10전 정도 들어가서 예. 전주를 뽑아가라고 그래야지 이제. 얘를 했는데 오늘 안 오네. 어제 저는 했거든요. 그게 오늘 안 가져가면 내가 부러뜨려 쓴다 그랬는데. 시간 들어가야 불을 빨리 가지고 줘야 안 가져가면 내가 부셔서 써버릴 거예요. 쪽이에요, 빨간 거. 요거하고 예, 여기서 저 빨간데. 안녕하세요. 금방 오셨어요? 오늘은 못했어요, 그죠? 네. 밤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아침에도 막 돌풍이 막 엄청나던데. 내일 이제 안 오는 것 같은데. 네. 뭐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착공일인데. 댓글 많이 붙었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내일 파는데? 나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안 가져갔어. 네. 안 가져가면 그냥 뽀개서 써버려요. 공사 하라는 거 말하는 거. 지금 땅 사고 며칠 만이죠? 지금 반년? 반년 준비하신 거예요? 네. 아. 반년도 안 됐다. 폐기물 가도 이건 폐기물 값은 얼마 안 받는데 안에가 어차피 이제 이런 우리 사와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와야 네. 돼요. 한두 차 사와야 될 것 같아요. 뭘요? 밑에 골재. 결제가 결제를 이제 아래 파쇄석 네. 화대작 같은 거 넣고 한번 다져야 좋긴 좋으니까 쑥 돌려야잖아요. 한 바퀴 다 돌아요. 네. 한 바퀴 다 돌아요. 여기 여기 25mm짜리 저희 옮겨갈 때도 이거 다 물 빠짐 구멍 다 만들어줘야지. 아, 그럼요. 그건 당연히 만들죠. 옮겨갈 때는 거기다 하고도 뒤쪽에다 뒷부분을 자갈을 쫙 채워놔야 돼요. 아니 이걸 안 만드는 애들도 있대요. 그거 안 만들면 뭐지? 다 이렇게 배불러 갖고 터졌어. 어항을 만드는 업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영장 만들어. 이거 넣는 거는 뭐, 그 밑에다가 뒤쪽에는 자갈을 좀 채워서 예. 해놔줘야 돼요. 그래야 그죠, 물이 이쪽으로 배수가 몰리고. 좀 잘 네, 돼요. 배수 되죠. 안 채우면 막 흙이 빠져나와요? 아니면 막혀요? 아니, 이 흙이 엉뚱한 데로 흘러가요. 아. 이 안에 들어가면은 예. 밀어버려요. 아, 그냥 비워버리는구나. 있고, 자갈 없으면요? 네. 자갈이 있어야 거기 뒤에다가 오히려 밑에다 가운데다 유공간을 넣는 이유가 그 물을 그죠. 예. 유공간을 또 넣어주는 것도 더 좋긴 좋죠. 네, 장웅벽은 이렇게
콘크리트를 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사방을 이렇게 막잖아요. 막으면 흙이 없다고 가정하면 위에서 물을 채우면 이제 물이 그냥 그 안에 고이게 돼요. 흙이 있는 상태를 또 상상하면 그냥 박스로 옹벽을 치면 비가 계속 오잖아요. 그럼 흙에 이제 물이 막 스미겠죠. 그 물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지 않으면 이 안에가 수영장처럼 물을 채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 수압의 압력으로 이 배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옹벽에다가 이렇게 시멘트로 사각형을 만들고요. 그 안에다가 자갈을 이 정도 채우는 겁니다. 쫙. 그래야지 거기로 물이 흐르면서 그 흐른 물이 옹벽에 이제 있는 내놓은 구멍으로 바깥으로 이제 토출되게 되는 거죠. 이걸 자갈을 안 채우게 되면 흙이 이 구멍을 막아버려서 또 다시 수영장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옹벽 만드실 때 이거 안 해가지고 이렇게 옹벽이 배불러 가지고 터져서 이렇게 막 볼록 튀어나와 있는 되게 많습니다. 무너지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옹벽을 만드실 때는 항상 맨 바깥에가 콘크리트, 그리고 그 다음에 잡석, 그 다음에 흙입니다. 물론 더 잘하려면 유공구 안을 묻어가지고 물이 흐르는 길을 만들어 주시면 더 좋아요. 나중에 저희가 시공할 때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데크하고 전부 다 하니까 한 23톤에서 4톤 정도 나오고. 포함이었어요, 그게? 네. 저희 슈퍼데크 올려야 되더니. 예,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더 줄일 수 있는 게 방법이 뭐냐? 네. 여기 화성 가서 네. 매트치스라고 그래서 네. 절단을 다 해가지고서 아. 자재가 안 나오니까 250이나 200이나 작은 거 250 버리고요? 같은 거는 기둥이 네. 무게가 많이 나와요, 키로당. 원래 로스까지 다 내고 사오는 건데. 그렇지. 그거 띄고 그럼 사온다고? 거기서는 로스는 안 받아요. 아. 치수대로. 그래서 지금 캐드를 떠는 거를 안 가져왔는데 네. 캐드 떠서 그 사람들한테 또 여기서 이제 이거를 내가 기초 넣는 안가 심는 거를 네, 해서 네. 그려서 보내주면 그 사람들이 높이하고 얼마 이렇게 하면 다 보내서 와요. 이게 로스 자재는 안 받는 거야. 아, 대신 이해했습니다. 가공비가 키로당 얼마 한데도 네. 얼마 해도 그게 아마 더 싸지. 현장에서 안 하시고? 네. 네. 아니 이제 절단을 안 치. 그러니까 절단까지만. 네. 거기서 절단만 전부 다 절단을 해서 내려와요. 오셔서 용접만 하시려고요? 네. 자, H빔을 시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빔을 구입을 해서 가공 공장에 보내고 공장에서 뭐 홀 가공, 용접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배송을 받아서 현장에서 이제 설치만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저희는 현장에서 원래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무게는 데크 포함해서 23톤 정도가 나왔습니다. 도면에는 골데크로 나와 있는데요. 골데크는 옛날에 저희 집에서 사용한 거고요. 이렇게 볼록볼록 돼 있는 게 이제 골데크예요. 나중에 설치할 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저희는 이번에 모두 다 노출로 하기로 이제 저희 건축주께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골데크가 아니라 민자 슈퍼데크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골데크와 슈퍼데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골데크는 나중에 철근을 직접 다시 배근을 하고 콘크리트를 부어야 되고요. 슈퍼데크는 철근이 용접이 돼서 붙어서 옵니다. 그래서 좀 단가가 비싸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슈퍼데크도 철근을 전혀 안 넣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빔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빔을 구입하는 방법이 한 본씩 뭐 10m면 하나 가져다가 잘라서 8m 쓰고 2m 버리고 이런 식이 아니라 10m 중에 8m가 필요하면 8m만 구입을 하고 또 어떤 뭐 300에 400이다 요 빔은 뭐 7m가 2개 필요하다 그럼 7m를 2개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입할 예정이고요. 한 번씩 구입해서 가져오면 나머지 로스를 버려야 돼요. 이게 요즘에 한 1톤에 8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엔 키로에 800원이거든요. 살 때는, 버릴 때는 200원입니다. 600원이 손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가 좀 손해해요. 그래서 저희는 재단된 H빔을 구입해서 가져올 거고요. 그걸 현장에서 용접을 하고 홀 가공까지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옛날엔 전부 다 현장에서 제작을 했는데 요즘은 뭐 공장에서 전부 다 홀 가공까지 해서
완제품을 받아가지고 설치만 하는 그런 작업자분들이 많고요. 이번에 저희 소장님께서 모두 다 할 수 있어서 저희는 현장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현장에서 진행할 때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은 우리가 하는데 그걸 들어 날려야 되고 어쩌고 그래서 내가 여기다 그 폼이고 뭐 포크레인 하나 갖다 놓으니까 사람 인건비 쓰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나으니까 사람이 이해했어요. 폼이고 뭐고 전부 다 날려줘야 돼. 그러면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굴삭기는 한 달 빌리면 얼마라고 했죠? 180입니다. 월 180. 그러니까 여기서는 갖다 놓은 게 뭐냐면 그거를 하려면 이제 뭐 나중에 우수시 시설 전부 다 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다 파고 어쩌고 해야 되고 또 그게 안 되면은 철근이고 뭐고 전부 다 할 때 사람이 그걸 들어서 이 자리에 갖다 놔두면 훨씬 덜 들어가는데 그게 안 되면 사람이 전부 다 날려야 되기 때문에 조공이 많이 필요해야 돼요. 네네네. 조공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 30일이라는 게 기초까지예요? 네, 우리 본 건물 기초까지? 네. 기초까지요? 기초까지 하면 이제 그거는 여기서 어차피 한쪽 걸 뜯어내면 거기서 기초를 넣어버려야 되니까 공구를 칠 때는 한 군데를 어딘가를 한 군데를 같이 쳐야지 네네네. 따로는 못 치잖아요. 그게 이제 30일? 예. 넉넉 잡고 30일이죠. 그쵸. 이게 이제 어떤 변수가 생길는지 어쩌니 뭐는지 이제 그 정도 예산 잡아기 나는 20일에서 25일 정도 잡았고 기초는 어차피 같이 할 때 같이 넣어버려야 되니까. 자, 그리고 저희 현장에 굴삭기 하나를 가져다 놓을 예정입니다. 운전은 저희 정 소장님께서 하실 예정이고요. 일단은 가장 많이 쓰는 굴삭기는 6W이에요. 6W는 뭐냐? 6루베, 0.6루베의 바가지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뜰 때마다 흙을 0.6루베씩 퍼 올릴 수 있습니다. 내일은 일단 그 녀석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거는 보편적으로 가격이 한 55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기 뭐 지역에마다 다르겠지만, 그 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공투는 0.2루베 바가지 가지고 있는 거. 요거는 한 45에서 5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요걸 반나절 부른다 그래서 50만원이 25만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한 35만원 정도 받으시더라고요. 한 60% 정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요거 알고 공사를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큰 공사, 처음에 이제 나무 벨 때는 6W 불러서 한 2, 3일 공사를 할 거고요. 그런 큰 공사가 끝나고 현장에 렌트를 해가지고 한 달에 180만원 정도 하거든요. 공투를 렌트해서 현장에 놓고 그거를 운용하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거푸집을 옮긴다거나 뭐 철근을 나른다거나 모든 운반에 있어서 이 굴삭기를 이용하면은 훨씬 더 효율이 좋거든요. 인부 2명이서 뭐 반나절 옮길 거 굴삭기로 뭐 한 30분, 20분이면 옮겨버리니까요. 그렇게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게 또 인건비 절감의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운용을 할 예정이에요. 현재까지 9명입니다. 이 코로나19 9번째 사망자는 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어제 오후 3시 10분쯤 지금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아침에 제가 궁금한 거예요. 아침에 일하러 나왔단 말이에요. 11시쯤 비 와요. 일 못했어요. 11시 일단은 한나절이에요. 한나절? 반나절이 아니면 한나절? 반나절. 반나절짜리라고요? 그럼 뭐 한 2시, 3시에 끝나면 한나절 쳐주는 거예요? 하루 쳐야 돼. 그게 이제 그 1시고 2시까지 이렇게 있다가 들어간다면은 이제 그때는 이 사람들도 뭐 그걸 감안하고 하면 이제 반나절을 쳐주 대신에 이제 가서 술 한잔 먹으면 그걸 뭐 사줘야 될 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3시 이상 넘어버리면은 한나절 쳐줘야 돼. 이게 11시 이상 넘으면은 반나절 쳐줘야 돼. 네네네. 이런 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럼 비 오면 안 하면 되잖아. 그쵸, 비 오면 안 하면 되는데 근데 또 비 예보가 있습니다. 하다가 하다가 올 수도 그날 쉴 수는 없으니까 하다가 와서 하다가 오면 하다가 들어가는 일기예보를 잘 봐야겠네. 그런 문제도 좀 있긴 있어요. 요거를 잘 해놔야 돼. 아침에 출근했는데 비 오면 근데 어지간한 뭐 전기 사용 안 하면 이제 버티는 데까지 막 버티다. 지금 이번 금요일 날도 오후에 비 와. 근데 이 정도만 안 오면은 일은 하죠. 자, 그리고 제가 또 가장 궁금했던 게 이런 거거든요. 자, 출근을 했는데 일당으로 이제 출근을 하셨어요. 출근을 하셨는데 출근하자마자 막 비가 와요. 그러면은 그냥 집에 가는 거라고 하시네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뭐 한 10시, 11시쯤 돼가지고 비가 와서 공사가 중단됐다.
그럼 일당의 반을 받아가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세요. 조금 뭐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뭐 10시에 끝났는데 2시간이라고 반이치를 주는 거니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어찌됐든 저희는 그렇게 정했고요. 만약에 1시에서 종료가 되면 그것도 한 반 정도 일당을 드리는 거고, 2시 정도가 돼서 종료가 되면 뭐 소주 한잔 하는 그런 반일에다가 그 정도 이제 드리면 될 것 같고, 3시가 넘어간다 그러면 뭐 하루치 일당을 받는 게 이런 노가다판이라 그러죠. 여기에 그냥 암묵적인 룰 이런 걸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공사를 하시기 전에 이런 거를 꼭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공사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냥 감정만 상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소통을 하셔가지고, 사람마다 틀리거든요. 오야지마다 틀리고 동네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알아놓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알겠지라고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 내일이 이제 그 포크레인 와서 땅 푸는 거예요? 예, 내일 나무 자르고 나무 자를 때 이쪽 전기 있고 좀 하니까 그걸로 밀어줘야지. 괜히 잘못 넘어갔다는 골치 아프니까. 집 쪽으로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잡아 당기고 있어야지. 그냥 그쪽으로 다 넘겨 털어놓고 정리하고. 그러면 이제 나무 뿌리를 다 뽑아내야죠. 뿌리 어지간한 거 다 뽑아서 폐기물 처리 한번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일부터는 이제 제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내일은 수요일 걸로 해서 이렇게 해주는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자우지간데 그 사람들 이제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토요일 날 무조건 정산하고, 그냥 일요일부터 뭐 그 이튿날 일요일부터 하든지 어디 그 다음 토요일 날 정산에 연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다른 문제 없어요. 그 사람들이 또 일하다가 저 사람 뭐 어쩌고 한다면 얘기를 하면 내가 그 사람 보내버릴 거니까. 자, 그래서 저희는 일단 내일은 6더블 굴삭기가 한 대 들어와서 일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 굴삭기는 한 3일 정도 운영을 할 거고, 굴삭기가 하는 일은 일단 나무를 벌목을 하고, 나무 벌목된 걸 운반하거나, 그리고 뿌리도 뽑아야 되고, 옹벽을 치기 위해서는 사방 모퉁이에 있는 흙들을 다 가운데로 모아야 됩니다. 이런 좀 큰 일들을 하고 빠질 예정이에요. 버림타설 하기 전까지는 저희 현장에 이제 저희 소장님 말고 한 분 더 해서 2명이 일하실 거고요. 굴삭기 기사님까지 해가지고 3명이서 한 3일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버림을 타설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인부가 3명 더 들어와가지고 5명이서 운영될 예정이고요. 그분들이 하는 일은 이제 거푸집 작업을 하실 예정이고요. 거푸집이 끝나면 철근을 넣고 철근 그 배근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끝나면은 이제 콘크리트를 붓겠죠. 여기까지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아요. 토목공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 소장님하고 일당으로 이제 계약을 했어요. 뭐 계약서를 쓴 건 아니지만 일단 일당으로 일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일당으로 진행하게 된 이유는 뭐 서로 그게 더 편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저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장님께서는 말을 하고 뭐 중단해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모든 일을 진행할 때는 일당을 어떻게 지급하실 건지 정확히 의사소통을 하시고 진행을 하게 되시면 좋겠고요. 한 번이 힘든 겁니다. 시작할 때 한 번만 용기 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일당 얼마 드려야 되고요, 어떻게 지급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게 되면 결국엔 감정만 상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토요일마다 지급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정 소장님께 일당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소장님께서 인부들에게 따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물론 어떻게 해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문제는 발생해요. 하지만 저희는 소장님께 권한을 실어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내일 이 진짜 착공이네요. 오늘 정말 착공했어야 되는데 벌써 하루를 까먹고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일정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은 줄을 것 같아서 저는 한 3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 딱 3개월에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에 8시부터 시작이니까요. 8시부터는 아주 바쁘게 일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일정을 소화해서 내일 저녁에 또 업로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